자, 어범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김건희 구속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날 쏟아진 증거들이 김건희 구속을 앞당겼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날 쏟아진 증거들. 오늘 사실 오전부터 여러 가지 속보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예성 씨, 그러니까 김건희 친정집의 집사라고 알려졌던, 김건희의 집사라고 알려졌던 김예성 씨가 오늘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체포된 사안이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김건희한테 목걸이를 갖다 바쳤노라라고 자수를 했다. 요 두 가지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김건희를 결정적으로 코너에 몰았다.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김건희가 오늘 구속됐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김예성 씨 같은 경우 오늘 공항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체포가 됩니다. 여권이 무효화되기 하루 전날 이렇게 입국을 했다고 하죠. 김건희는 지난 4월에 조용히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바로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을 당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당하니까 김여성이 싹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인도 그때 도피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죠. 자, 결국에 부인도 잡혀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김여성 씨가 오늘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여성이 귀국했다는 것은 김건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에요. 사실상 김건희가 이 사람을 도피시킨 거지 않습니까? 증거 은닉, 인멸 혹은 범인 도피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이 사람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의 도주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날 맞춰가지고 김예성 씨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서희건설 부분입니다. 오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한테 목걸이 사줬다는 걸 인정했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한다? 목걸이뿐만 아니라 목걸이는 2개고 팔찌도 1개고 모두 9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바쳤다는 걸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사줬다. 내가 사줬다라고 인정을 했어. 그러면은 김건희는 뭐라고 해야 돼? 자, 김건희는 오늘 그래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김건희가 이걸 받았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목걸이 받으셨습니까? 시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 이랬단 말이야. 지금 시계 부분도 그렇죠. 줬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죠. 바쉐론 콘스탄틴 인정을 했던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김건희가 먼저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이 얘기까지 오늘 보도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아마 이 보도를 보지 못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보도가 참 적절한 시점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걸 보지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마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판사가 아마 가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당시 내용을 보면 이래요.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 구매자에게서 김 여사가 당신이 하고 있는 그런 시계 마음에 든다.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 시계 예쁘네요 정도가 아니라, 와, 나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게 필요해. 이건 대놓고 사달라는 얘기를 한 거죠. 바쉐론 콘스탄틴, 야, 이게 비싼 시계란 말이야. 게다가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계를 그냥 산 게 아니라 VIP 할인을 받았대잖아. VIP가 이중으로 할인이 됐는데, 김건희한테 시계를 갖다 바친 서성빈 씨인가요? 이 사람이 바쉐론 콘스탄틴에서도 VIP래. 시계를 많이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인이 좀 됐는데, 시계를 직접 사용할 사람, 착용할 사람이 누구라고? 김건희야. 그래서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2가지 이중으로 할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 몇만 원짜리인데 5,400만 원짜리인가인데 3,500만 원에 판매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 자, 기사 내용을 볼게요. 구매자가 VIP인데 추가 할인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매장 측에서 스위스 본사, 바쉐론 콘스탄틴 스위스 본사에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할인 추가로 된다 라고 확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김건희가 이 시계를 사는 거냐,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뭐라고? 김건희하고 바쉐론 콘스탄틴하고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신 거 맞아요? 쓰실 거 맞아요? 네, 내가 쓸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보면은 김건희가 뇌물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 받았다.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김건희는, 그래서 김건희는 아마 자기가 어떤 혐의를 부인한다는 측면에서 안 받았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증거가 명백한데 계속해서 안 받았다, 범행 혐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게 김건희의 구속 가능성을 확 키운 게 되는 겁니다. 김건희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결혼 전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가 돼서 속상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 나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이치모터스로 처벌을 안 받은 것은 윤석열하고 상관없다. 권력형 비리와는 상관없다. 근데 자꾸 나를 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느냐라고 한 거죠. 야, 근데 이게 너무나도 뻔한 것이, 주가 조작은 결혼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 주가 조작가에 대한 수사는 결혼 이후에 진행된 거죠. 따라서 범죄를 무마한 것은 결혼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계속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강조한 거죠. 이거를 판사가 가만히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속의 단초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지금 거론이 된 것은 반클리프 목걸이하고 콘스탄틴 시계, 통일교에서 받은 목걸이 등 다른 부패 혐의들까지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아니 좋아, 도이치모터스는 결혼 전이면 나머지는 뭔데? 이거 다 결혼 이후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구속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김예성 씨가 국내에 귀국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김예성 씨는 대기업, 특히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런 데로부터, 또 효성 이런 데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받죠. 투자받은 금액이 180억인가 어쩐가 되고 실제로 그중에 40몇 억을 빼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거론을 해요. 그럼 뭐야? 김건희는 김여성이 뭘 어쩌는지 몰랐다, 걔가 회사를 차리는지 어쩌는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막상 당사자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버린 거죠. 즉 김건희는 너무나도 뻔해진 증거 관계에서 자신은 상관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게 돼버린 겁니다. 주요한 혐의 세 가지가 모두 증거는 명백한데 김건희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증거가 명백한데 혐의를 부인한다. 예, 이거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키우는 거죠. 더군다나 김예선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자를 계속 도주나 도피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야?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구속을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대. 김건희한테 딱 하나 질문했대요. 목걸이 받았어요? 라고. 판사는 이거 오늘 그 서희건설의 자수서 얘기를 듣고 알고서 이 질문을 한 거죠. 목걸이 받으셨어요? 김건희 안 받았다. 목걸이를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안 받았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판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한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키우는 게 돼버려요. 그럼 뭐가 돼? 바로 구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김건희 영장 발부가 저는 새벽녘에 특히 1시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2시가 넘어가자마자 바로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실은 이미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무렵에 판사가 마음을 정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시가 딱 넘어가자마자 영장을 발부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자, 영장을 12시 전에 발부하잖아요. 그래 집행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12시 전이라고 하면은 자, 1시간 전이라고 해도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가 밤 11시에 구속이 집행이 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그럼 김건희는 그 순간 1일이야. 12시 넘어가면 그 순간 또 2일이 돼. 그러니까 2시간밖에 구치소에 안 있어도 2일 동안 있은 게 되거든요. 그런데 12시간 넘어가서 집행이 되면은 그날로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12시 넘어가서 영장을 발부한 게 되는 거야. 구속 기간을 줄이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자칫했다가는 구속 기간이 2일이 될 뻔했는데 구속 기간이 1일로 줄어든 게 되는 거죠. 아마 판사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영장을 발부한 걸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뭘 말한다? 판사는 김건희의 이 말, 목걸이 안 받았다. 이 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겠다를 이미 마음 먹은 거죠.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판사가, 이 정재욱 부장판사죠. 판사가 김건희한테 질문한 거죠. 목걸이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김건희를 구속에 이르게 한 결정적 장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쏟아진 것은 상당히 김건희로서는 불리한 상황이고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잘된 상황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을 선물했다는 서성빈 씨, 그 사람의 진술이 어제 우수수 나온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오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자수서를 제출했을까요? 무슨 생각에 자수서를 냈을까요?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자수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봉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한테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잖아요. 뇌물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구속을 피하기 힘듭니다. 뇌물 액수가 더군다나 9천만 원에 달한다? 이거 감옥에 실형에 실형. 그런데 자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됩니다. 아마 구속이 될 것도 구속이 안 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실형이 나올 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커요. 왜? 수사에 협조했다가 되거든. 이걸 노린 거라고 보여져요. 야, 이봉관 대가리 잘 돌아가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보니까 집안이 그래.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야, 딸만 서희라지. 야, 근데 그게 아니야. 사위가 다 판검사들이라고.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오늘 네 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 도대체 어떤 회사냐?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사위가 다 판검사지? 어떻게 판검사만 골라서 사위로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가 오늘 제가 네 번째 주제에서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시면요, 혀를 끌끌 차실 겁니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를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포인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처벌을 피하거나 아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2시 26분을 지나고 있죠. 야.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네 번째 주제에서 하겠습니다. 네. 오마주님, 은희, 성희, 도희. 예, 은희, 성희, 도희 맞습니다. 밀어붙여님, 평생 무료 법률 상담하겠네. 그럼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요.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댓글을 봐야 되나요? 자, 별똥별님, 서희건설은 서민들을